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치식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 거치식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들이 좋고 그런 개념들을 잡아놓으면 어떤 유리한 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9년 8월 18일날 일요일날 이제 제작했던 영상이고요. 자,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의 차이점. 자, 적립식이라는 거는 저축이죠. 저축적인 개념이에요. 뭐 하루 얼마, 한 달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포인트로 놓고 우리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게 유리할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거치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거치식 투자는 하락장 그리고 폭락장을 견뎌야 미래가 있다. 거치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목돈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뭐 1억이면 1억, 뭐 100만원이면 100만원, 요렇게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투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산단 말이에요. 그쵸? 다 사서, 자, 주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장이 이렇게 빠졌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장이 빠지게 되면 여기에서 다 포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돌아서는 이 흐름까지 이 한 사이클을 견디면 수익률이 이제 평균 수익률들이 잡히고 개념이 슬슬 입혀지기 시작하는데 이 순간까지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한 번의 사이클을 견뎌야지 이제 기본이 잡힌다. 이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경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한 달에 무슨 뭐 1%, 10%, 그리고 뭐 1년에 몇 프로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값을 기준으로 놓을 때 보통 시간으로 나눠서 계획을 설정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장이 지금처럼 2018년도 2월부터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하락장이 진행이 되니까 어때요? 자, 1년이 넘었는데 수익률이 안 좋단 말이야. 내 생각이랑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계획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하면 한 사이클은 반드시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그 효율을 갖고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 경험이라는 게 입혀지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이제 평균 수익률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고 또 투자에 대한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이 혼자 하게 되면 한 번의 사이클로 경험이 되질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구에게 배우든지 아니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1990년도에는 평균 5년 정도 사이클이 있었어요. 한 사이클이 내려 빠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서는데 이게 평균 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 이제 2020년도, 지금 이제 2019년도니까 한 19년 정도 상황을 보면 평균은 3년 정도, 대세장이 있었던 기간을 빼면 거의 3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을 보내면 평균적으로 자산은 2배 정도 이상은 늘어나는 경우가 중간 정도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거는, 자, 기본을 이렇게 잡혀요. 자, 한 번의 사이클을 견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본이 잡히면 이제 계획이 선다는 거죠. 사이클이 이게 지나가면, 자, 수익도 기본이 잡히고요. 경험도 기본이 잡힙니다. 경험이 입혀지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이 가능해진다. 내가 그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한다든가 시장에 계속 속해 있으면, 이게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 저렇게 해야지, 요런 것들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요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관리를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클이 지나고 내가 기본이 갖춰졌을 때는 요런 활용이 가능해진다. 자, 현금 운용에 대한 이점을 생각을 하게 돼요. 현금을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복리에 대한 개념이, 자, 복리가 뭘까요? 복리라는 거는 돈이 1이 2가 되고, 자, 이게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2가 4가 되고 또 곱하기 2가 됩니다.
4가 8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가 돼요. 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6번, 이제 예를 들어서 따분씩 늘어난 건 3번인데, 1에서 8을 보면 어때요? 자, 곱하기 8이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복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런 복리의 개념을 어떻게 내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또 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볼 거고요. 복리와 함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사이클을 겪어야 평균 수익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을 책정할 때는 한 달, 또 1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한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5년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자, 1년 단위로 평균을 내는 것도 되고, 한 달 단위의 평균을 내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다음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요 평균치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뭐가 어떤 부분들이 미스가 있어서 좀 덜 나왔는지, 수익이 덜 나왔는지, 아니면 수익이 더 나왔는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수익이 더 나왔는지, 이런 걸 체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989년부터 1999년도까지 보면, 자, 5년씩의 사이클이 흘렀어요. 그 이후를 보면, 자, 이때는 되게 좀 예외적인 경우니까 2013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이 4년 동안은 이거는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3차 산업, 3차 산업이 시장에 입혀지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외로 빼자고요. 예외로 빼고 보면 평균 2년에서 3년, 자, 2년에서 3년, 그리고 여기에서는 짧은 파동으로 1년, 2년이 계속 등락이 결정이 되면서 사이클이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됐죠. 1, 2년 이렇게 짧은 사이클이 진행이 될 때는, 자, 1년 평균 이런 것들도 잘 들어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평균에 대한 계산을 하고, 또 자, 계획을 하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 가면서, 전략을 수정한다는 거는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소리죠. 자, 계획은 뭐예요? 투자 계획.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 또 예를 들어서 주식자산, 예를 들어 위험자산.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산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워가야 된다는 거고. 자,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자, 내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한번 사이클이 지나갔을 때 한 달, 1년 평균의 수익률을 내보면,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클은 한 번의 사이클이 아닙니다. 내려가는 구간이 지나가고 올라가서 한 번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 직전까지의 사이클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1년 평균이 나오면 자금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 정도 두고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5년의 사이클이었는데, 이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가 뭘까?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ETF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생시장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뭐고 하면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인간이 직접 하는 매매 말고 기계가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매매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입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치가 조금만 비싸지면 매도가 나오고, 좀 싸지면 매수가 이제 대량 매수가 나오고, 또 시황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심해지고 뭐하고 하면 또 매도 포지션, 또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세력도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 헤지펀드의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최근에 보면 뭐 DLS라 그래갖고 독일 국채를 가지고 공매도 뒤지게 두들겨 맞은 거죠. 이러면서 이런 어떤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이 상품이 팔리게 되면 그 역방향으로 배팅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력들이 자꾸 작용을 하면서 돈이 힘을 겨루는 거죠. 그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들이 이 알고리즘 프로그램의 발달로,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자, 현금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1990년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1990년도에는 70개월 선을 월봉으로 보면 70개월 선으로 자르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5년이면, 70개월이 아니고 60개월이구나. 근데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는, 평균이 3년이니까 36개월로 잘라서, 평균을 놓고 보면 선이 하나 그려진단 말이에요. 월봉에서 36개월 선을 딱 그려놓으면, 요런 선이 만들어집니다. 2000년 이후에. 이 까만 선 있는 데가 3년 평균이죠. 그럼 3년 평균보다 내려와 있는 구간에 가치 판단을 해보면 다 저평가할 거라는 거죠. 요런 구간에는 어때요? 비중을 자신있게 늘리는 거예요. 70%에서 100%. 주식 비중을 이렇게 늘려놓고 또 이 파란 선, 이 까만 선 위에 올라가 있는 요런 구간에서는 어때요? 주식 비중을 50%에서 70%. 왜 주식 비중을 50%는 항상 유지를 하고 가야 되느냐? 유지에 대한 이유. 자, 가치 판단을 해보면 버블을 안고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거의 한 2009년부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2019년까지 10년 동안 버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내 기준의 버블입니다. 퍼가 14배에서 16배 그리고 20배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14년, 16년, 20년 동안 벌어야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번다 그러면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10년 만에 벌고 5년 만에 벌고 뭐 이렇게 될 때는 엄청 쌀 때니까 매력이 좋은데, 근데 이게 성장률이 계속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가다 보니까 이 정도 밸류가 이제 인정이 되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버블을 측정하는 정도에 대한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14배 정도는 잘 모르겠고요. 15배가 넘어가면 무조건 그냥 비싼 것 같아요. 15년의 시간이 걸려야 지금 가진 이 자산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퍼가 시장 평균이 15배가 넘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고평가라고 생각합니다. 12배는 애매해요. 근데 10배 미만에서는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경제 정도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잠깐 다르겠지만 미국처럼 만약에 그런 경우들을 생기면 10년 동안 내가 투자를 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비중을 요 정도는 유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버블 구간에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주식 자산의 50% 정도는 두들겨 맞는 걸 다 두들겨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게 사는 비중은 주식 비중의 50%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싼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 70%에서 100% 채워서 다시 비싼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느 정도 이제 가치 평가를 해봤을 때 비싼 구간이 온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줄여서 50% 70%를 유동 대응을 하면 되겠죠. 기업 가치에 따라서 밸류 분석을 해서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리하기 편한 시점을 보면 이제 나중에 사이클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선을 다시 바꿔야 되겠죠. 시장이 변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때는 5년이었는데 1990년대에는 5년이었어요. 사이클이. 자,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되돌리는 구간까지를, 이게 되돌리는 구간이 더 높든 낮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요 구간까지 한 사이클이라고 저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5년이었는데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요때를 제외하면, 이제 대세 상승장은 예외적인 경우니까 제외를 하고 놓고 보면 평균 3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3년 평균치를 선을 그어보면 요런 까만 선이 나오니까 요거는 굉장히 참고할 만한 하나의 기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의 복리는 변동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은행 복리는 어때요? 자, 1%의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100만원을 저금을 했으면 101만원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101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나고, 요게 이제 변동성이 없는 복리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복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에서 복리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치 판단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익률을 가지고 쪼개면 안 돼요. 은행에서 이자를 예를 들어 1% 준다, 3% 준다, 뭐 복리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복리 상품이라는 건 없지만, 자, 복리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요런 수익률들이 그냥 꾸준히 쌓이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데, 원금이 움직이면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근거를 해서 비싼 구간에 팔아서 싼 쪽으로 덜어놓는 거예요. 요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들, 대하TI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요 구간에서 이게 300% 수익이 아니고 뭐 500%까지 올라갔었는데, 요 구간에서 내가 뭐 100%를 먹었든 200%를 먹었든 300%를 먹었든, 요 구간에서 비싸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요런 식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가지고 가면서, 왜 버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식은 한번 수익이 100% 이상의 큰 수익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괄 매도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끝까지 보유를 하는 거예요. 상장 폐지 되더라도. 그러면 나중에 버블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이 다시 진입 시점을 주지 않고 그냥 성장을 해갈 때 그 성장을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 수익률을 100% 정도의 리스크 해지 구간으로 잡아놓으면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면 전체를 다 파는 포지션들은 사실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덜어놨다 그러면, 이렇게 덜어난, 그때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덜어놓으면 시간이 또 지나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줄 때 또 어때요? 여기에서 또 덜어가는 포지션들을 만들어지는 거죠. 요런 식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의 복리는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요게 계속 올라가면서 쌓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에 대한 복리는 이런 식으로 쌓여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복리는 요런 식으로 쌓여가는데 요거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쌓여간다는 거죠. 복리가 이렇게 위아래 변동을 가지고 쌓여가는데, 이 복리의 속도가 장기간을 놓고 보면 뭐 10년을 놓고 10년 후에 쪼개갖고 보면 이 복리의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이제 적립식 투자는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까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장이 좋을 때 적립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장이 안 좋을 때 떠나요. 그 대표적인 게 차트를 보면 과거에 이때가 뭐였냐면 펀드 강풍보다 적립식 투자 붐이 불었을 때입니다. 막 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게 붐이 불었을 때예요. 그래갖고 저축을 주식으로 하자 그래갖고 2007년도에 엄청나게 들어왔다가 요때 다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단기적으로 빠지니까 훼손이 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환매를 하죠. 자, 손실을 하고 시장에서 떠나고 나서 자, 다시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적립식 투자도 이런 사이클을 무조건 견뎌야 돼요. 그래서 2, 3년 지났더니 목돈이 아직 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런 사이클을 또 견뎌서 목돈, 내가 목표한 목돈, 그게 만들어졌을 때 거치식 투자 개념으로 또 자본 분배를 자산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가는 측면으로 투자를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하루에 10,000원이든 뭐 한 달에 50만원이든 한 달에 100만원이든 한 달에 10만원이든 정해놓고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돈이 모여질 때까지. 자, 10만원씩 모은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억을 내가 모으겠다. 2억은 목표가 너무 처음에 크니까 1,000만원을 모으겠다. 그러면 10만원 갖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0만원씩 모은다. 가정을 했을 때 100주가 걸려요. 100주가. 그렇죠? 100주가 걸리는데 이 기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든지 간에 이 돈이 모여졌을 때 이 100주보다는 기간이 줄여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아니고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종목에서 몰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산을 골고루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 기간을 빨리 만들어서 요 자산은 따로 운영을 하고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야 되겠죠.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10만원, 월 50, 월 100만원 이거에서 목표 금액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저축을 해가는데 그게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요런 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좌가 이제 손실이고 플러스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이게 뭐 1000이면 1000, 억이면 억, 요 돈이 모일 때까지 그냥 꾸준히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딱 모이면 이제 자산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를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한 금액이 모일 때까지 꾸준히 모이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모았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으로 저축을 했다는 가정하에 손실을 볼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이상을 놓고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한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계속 사모하라는 거죠. 이런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하면 자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해요. 이동안 저축을 하니까. 자 그리고 요런 사이클을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경험을 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축을 하는 거죠. 목돈이 모였을 때는 본격적으로 돈을 굴리기 위한 분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개념에서는 자산을 모아가는 데 집중을 해야지 수익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을 때는 자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배라든가 비중 관리에 대한 고민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스템을 짜보면 한 사이클이 만약에 3년이라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뭐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이면 100만원, 50만원, 50만원 계속 저축을 해가는 거야. 3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봐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을 해놔.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을 또 경험을 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을 해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씩 모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한 종목을 예를 들어 10만원씩 사.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한 달에 2종목씩 사.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매일 예를 들어서 만원씩 모아간다 그러면 한 종목이 10만원 될 때까지 사. 아니면 만원씩 10종목을 사. 뭐 요런 식의 개념을 어떻게 잡아서 일정한 비중을 쪼개서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툴만 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면 더블이 넘어가는 종목이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 쪼개는 거죠. 한 종목 갖고 있던 거를 두 종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0% 수익 난 종목이 있으면 뭐 5종목으로 쪼개든지 아니면 3개 더 사고 두 종목만큼의 비중은 갖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서 종목 수를 50개, 200개 내가 미래 성장성이 좋다 또는 가치 판단을 해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다 하는 자산들을 사서 차곡차곡 쟁이다 보면 결국은 한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지나면 수익률이라는 그 다음에 빛을 발할 거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꾸준히 공부를 해라.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비중 관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 공부해야 될 공부량이 많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또 종목을 압축하는 경향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들은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 가격만 올라가길 바라는 거죠.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이게 가치평가를 얼마나 받고 있고 이게 비싸고 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공부를 하고 꾸준히 이게 싼 이유를 찾아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손이 안 나오고 안 사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싸다는 근거를 둘 수 있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되는 부합되는 종목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만 선별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하나 둘 모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인보사 사태 터지면서 티슈진이 상폐 결정됐죠. 요런 거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손실은 1로 이게 100%로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수익은 무한대란 말이야. 수익은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0배도 가고 100배도 가고 한다고. 요런 경험들도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서 시간이 짧으면 이제 뭐 1년 몇 번 동안에는 뭐 100%, 뭐 300% 요런 경험밖에 못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자 500% 수익도 경험하게 되고 1000% 수익도 경험하게 돼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산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경험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은.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저렴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은 무조건 이렇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장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0%씩 나와. 근데 돈이 지금 1억을 갖고 있어. 1억을 갖고 있는데 성장을 1년에 20%씩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그냥 10%에서 20%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거를 가치평가를 해서 그럼 이걸 얼마를 줘야 되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자산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 나한테 팔라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팔까요 이거? 솔직히 2억은 받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1억에 누가 팔라 그러면 팔겠어요 이거? 안 팔겠죠. 안 판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시장에는 어때요? 이런 거 널렸어요. 널렸다. 자 1억인데 1년에 막 10%씩 성장하는데 5천만원에 팔아요. 뭐 3천만원에 팔어. 이렇게 파는 자산들이 널려있어요 주식시장에는. 이 3천만원의 자산이 1억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계산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널려있어요. 그렇게 싼 자산들이 널려있어. 특히 지금 같은 구간은 더 그래요. 자산 가치가 1억이야. 성장을 뭐 10% 20% 해 1년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 한다고 치면 5년 벌면은 1억을 버는 거잖아요. 20% 하는 기업은 뭐예요? PER이 5배. 1억인데 PBR이 0.8배야. 근데 PER이 5배야. 이런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거 8천만원에 파는 거야 8천만원에. 이런 자산들이 널려있다고 주식시장에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어딨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본가치를 안 찾아가냐? 결국은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버돼서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가치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꾸준히 공부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저렴하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산 가치가 1억인데 5천만원 평가받고 있는데 지금 성장률이 3%밖에 안 나와. 근데 이거 공부하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10% 20%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는데 한 3년 후에는 이걸로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렇게 싸? 이거 왜 이렇게 싸지? 그러고 나서 한 3년 지켜보면 이 자산 가치가 1억이었던 게 뭐 예를 들어 한 5년 지켜보면 2억으로 늘어나 있고 성장률은 뭐 여기에서 그대로 있고 막 1년에 배당도 주고 그때 보면 2년 지나가니까 이게 1억이 돼 있어. 1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싸잖아요. 그쵸? 한 3년 지나는데 5천만원 팔다가 이제 1억에 판대. 근데 자산가치가 올라가 있어. 요런 것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뭐 테마나 뭐 타고 3억, 5억 이렇게 고평가 받고 있는 것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럼 요런 것들은 사면 안 되겠죠. 요런 어떤 매력이 있는 것들만 사모아가면 실패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만 내가 시간을 줄 수만 있으면 실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도 무방해요. 그런 부분들을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한 자금을 설정을 해서 하루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월 10만원이든 월 100만원이든 꾸준히 모아서 내가 목표한 1천만원 1억이 생길 때까지 모아보세요. 그렇게 꾸준히 저축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약에 5년 저축을 했다. 그래서 한 사이클이 내가 말한 대로 이런 사이클이 됐다. 종목 수를 50개 이상을 모았다.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다. 이러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하셔도 제가 다 들어먹겠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내가 단타 쳐서 뭐 망했다. 돈 크게 벌었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요렇게 해서 내가 망했다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100명 물어보면 99명은 망했다 그러는데 다 뻘짓해서 망한 거고 제대로 투자해서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여태까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내 주변에서는. 투자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가끔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다 큰 자산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되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자, 시스템대로 장기 투자를 해서 사이클이 완성될 때마다 평균 수익률을 산출을 해서 발전 방향을 찾아라. 이 사이클이 완성될 때 이 수익률을 산출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릇까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때요? 자, 1.6년 왔습니다. 평균 어때요? 평균 수익률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사이클이 줄어서 3년이라 그랬죠. 이게 다시 변해서 5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과거로 돌아가갖고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과연 그럴까? 지나고 봐야 알겠죠. 이 사이클이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역사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00년 이후부터는 평균 3년이었단 말이에요. 3년이든 4년이든 평균치가 여기에서 잡혀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미 거의 다 온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에서 진짜 뭐 더 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더 안 좋아지기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더 안 좋아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왔으면 지금이 바닥이거나, 예를 들어서 바닥 근방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더 빠진다 그래도 뭐라고요? 힘들어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서게 돼 있어요. 한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지금 구간은 진짜 미래에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요. 자,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이 부분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할 때 적립식으로 내가 뭐 시작해야지 해놓고 계좌에 손실이 딱 찍히기 시작하면 야 5년 모아야지 했다가 한 6개월 모으면 에라이 하고 돈 다 뽑아 써버리고, 응? 은행으로 이동하고, 요렇게 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공부량이 꼭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거치식 투자를 보통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목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기 위한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이클을 견뎌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시간만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이클이 이게 완성이 돼도 단기 매매 하다가 결국은 상승장의 크게 와서 수익을 크게 남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왔을 때 그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해갖고 수익을 많이 못 쌓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는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 차이점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나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